오, 정청래 위원장 열받았습니다. 여당이 법사 의사진행 방해한 데 대해서 퇴거 부동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기사.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야, 대단합니다. 정청래. 자, 여당이 먼저 시동을 걸었죠. 여당이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열받아서 그러면 할 때도 해보자, 법대로 하자, 너희들도 퇴거 부동죄로 고발한다라는 거고, 이날 첫 만남이었어요. 국힘과 민주당이 첫 만남이었는데 유상범 의원이 의장석 옆에 와가지고 회의 진행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좀 비아냥거렸어요. 와서 내가 너보다 공부를 더 잘했겠다, 당신 이름이 뭐냐, 이따위 말들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열받았죠. 한 2, 3분 정도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퇴거 부동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청래 위원장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지지자들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정 위원장이 잘 회의 진행을 잘 해주니까 박주민 의원도 그러고 최민희 의원도 그러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강력하게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장들에게 모범이 돼서 그렇게 뺏겨서 따라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또 정치인 의전에 유족은 뒷전. 압수수색 사무실까지 간 우원식. 또 우원식이 문제네요. 보니까 23명이나 사망했어요. 그런데 정치인 의전한다고 정치인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 작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도 보세요. 한동훈도 지가 왜 민방위복을 입고 설칩니까? 지는 국힘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에요. 당직자도 아닙니다. 입으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지금 월권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뭔데 그래요? 나경원도 분향소에서 지금 가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또 설치고 있고. 자, 이 우원식 의장이 문제인데, 이 우원식 의장도 보면 경호원들 대동하고 이렇게 의전을 받으면서 현장 사무실, 압수수색 중인 사무실까지 심지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압수수색 중인 사무실에 방문을 하면 안 됩니다. 유족들이 열받은 게 이거예요. 유족들은 지금 신원 확인도 못하고 있어요. 또 유품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줘. 그런데 이 원식 국회의장은 압수수색 현장까지 방문하니까 열받는 거죠. 유족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국회의장이 나설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대법원장도 와야겠네요. 보면은 산부요인들 다 오고. 자, 당시에 화재 현장에 나갔던 경찰 이야기 한번 볼게요. 보면 이분이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밤새 근무하고 아침이 돼서야 퇴근했네요. 이미 여러 번 겪었지만 또 한 번 실망합니다. 경찰 기동대 직원들을 화재 연기 유해 물질로 오염된 현장에 효과도 없는 KF94 마스크 쓰고 들어가라며 사지로 내몰고 아프면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진료 받아보라는 무책임한 조직 지휘부들은 그저 고위직들이 현장 방문하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이겁니다. 고위직들 가지 마세요. 아무런 방어 장비도 없이 저 상태로 밥 먹는 시간 빼곤 근무를 세우니 고위직 인사들 방문할 땐 그마저도 전부 나와서 의미 없이 길거리에 세워 근무시키고 그분들 가고 나면 그때서야 다시 교대로 돌려 근무 세우는 게 의미 있는 것인가요? 그저 보여주기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고위직들 제발 오지 마세요. 방해만 됩니다. 이겁니다. 가지 마세요. 우원식 의장님.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김건희 비슷한 경험한 친구로 여러분 찾을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건희가 본인도 몇 년간 심하게 아프고 밤하늘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 경험을 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편견 없이 치료받는 사회에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건희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봐서는 본인도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 않는데 휘청휘청 거리는 거 봐서는 대단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인데. 8월 달에 자살 시도자 구조 경찰관과의 간담회, 9월 달에 마음 건강을 위한 대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정신건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날 윤 대통령도 윤석열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과의 긴밀한 대화를 위해 김건희가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하고 있는데, 김건희는 이후 참석자들의 정신건강 극복 경험과 건의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함께 뜻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김건희가 지금 무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전에도 나왔던 건데요.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정신건강,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뭔가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치유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드나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전 국민을 환자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이 윤석열, 김건희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열받아요. 정신병 걸리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열받고. 두 명이 사라져주는 게 가장 큰 정신건강 프로젝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을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이상한 사람들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또 어떤 사업권과 이권과 관련된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 정권에 순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모아서 정신 교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무슨 꿍꿍이 속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김건희가 추진하는 이 정신건강 프로젝트에는 반대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분의 정신건강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온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또 조국혁신당. 서울시에 100m 태극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태극기 부대한테 아부하는 것이냐. 이 오세훈이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국힘당 사람들, 여기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죠. 서울에 100m짜리 태극기를 펄럭이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냐면은 보세요. 110억이에요. 110억. 110억을 들여서 대형 태극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까지 건립하겠다. 그래서 불꽃까지 만들고 봉화대를 만드나 봐요. 110억짜리 태극기에 봉화대를 만들겠다. 아니, 평양과 비슷한 거리와 상징물을 만들어서 남북의 동질성을 찾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인데, 미친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간 짓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응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1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하찮은가요? 100m, 이게 100m짜리 태극기면 얼마나 큽니까, 진짜로. 대박. 오세훈 왜 그러죠? 한강 가지고 계속 한강에 무슨 사업하든 이제 100m짜리 태극기를 만들겠다라고, 세금을 쓰겠다라고, 이 개지랄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 짓이죠. 국힘 중에 선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윤상현, 윤과 한동훈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파탄 났어요, 파탄. 보면 유명한 얘기죠. 한동훈이가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한다. 호칭한다. 이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땡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속어를 막 쓰는 겁니다. 이거 잘 표현하려고 방송 용어니까 그 사람이라고 한 거지. 그 땡땡, 그 XX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죠. 공천할 때 의도적으로 한동훈이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배제를 했고, 정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의 식사 초대도 거부했고, 당대표 출마한다고 윤석열한테 전화했을 때 이것도 직접 전화한 게 아니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니까, 비서실장이 정진석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직접 전화하시는 게 예의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했는데 10초 통화, 8초, 10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신뢰가 있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완전히 끝장난 거다라는 얘기죠. 이런 내부 전선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교란 행위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냉랭하다. 심지어 전륜이라는 표현까지 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한동훈이가 당대표에 된다면은 윤석열의 탈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는 당정 관계 파탄의 전주곡이다. 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출전할 것이다. 다 미쳤나 봐요, 보니까. 윤상현이도 제정신 아니네, 보니까. 윤상현, 홍준표도 그러고, 나경원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친윤 주자라고 그러는데, 다 정신 나간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이 윤과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이는 전혀 신뢰 관계가 없는, 신뢰성 제로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바라는 것 같아요. 낙마하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마하면 차기 대통령 후보는 지라고 생각하겠죠. 마땅한 후보가 민주당에 없고 본인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은 김광민 변호사가 이런 장문에 글을 하나 남깁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자, 경기도에 2019년도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의 대회에서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 이호남을 만나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70만 불을 줬다는 그 대회입니다. 대회 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북측 참석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가장 정말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나 돈을 주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밑도 끝도 없이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그럼 찾아가서 열람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이나 그것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나 억울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야 주겠다는 건가요? 무슨 이따위 답변이 있습니까? 검찰은 경기도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자료를 못 주겠다니 찾아가서 보기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기도입니까? 경기도는 검찰을 위한 존재입니까?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같이 올렸습니다. 같이 올려줬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검찰이 다 주는데 이화영 변호인 측에 못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줘야 됩니다. 주세요. 이 김동연 도지사는 민주당 당적으로 경기도지사가 됐고 민주당이 아니었으면은 절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이죠. 본인이 자기 대권 욕심을 꿈꾸는지는 알겠지만은 그것은 더티한 플레이예요. 공정하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죽으면 자, 구속되거나 중간에 낙마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에 부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티한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낙마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대로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북 송금 자료 제출을 요구한 민영배 요구에 비상식적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수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 금지, 국감서도 제출을 거부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는 제출했다라는 거잖아요. 검찰 측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보면서 유리한 자료만 지금 법원에 내고 있고 나머지는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를 다 봐야 방어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공적인 자료니까. 아시겠어요? 이거 재판부에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재판부에 요구해도 주진 않는다니까. 검찰이 갖고 있지 재판부에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요. 보면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경기도의 요구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든 야든 국감이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검찰이 악용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지 유리한 자리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에서는 불리한 건 내놓지 않고 법원에. 물론 법원에 내놓은 게 있으면 그 변호인 측에서 다 달라고 할 수 있죠. 법원에 있는 것은 문서 제출 요구하면 되는데. 자, 제일 반가운 소식이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청원입니다. 국민청원 형식으로 해서 지금 17만 9,836명이 동의를 해서 지금 법사위에 안건으로 올라갔답니다. 정식 안건으로. 정말 대박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 더 대박인 것은 내용을 아주 잘 썼어요.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5만 명에 육박했다. 이미 상임위 회부 요건을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돌파해서 상임위 회부가 결정됐어요. 청원인은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서 지금 17만 9,836명이 동의를 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이 정식으로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에 회부되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더 이상 이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농단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사칭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단합니다. 제일 듣던 중 반가운 소식. 반드시 탄핵안을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었습니다.